웬디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구와구 트래블의 완입니다. 아침 8시부터 지금 카페에 나와 있는데 8시에 구구 출근을 시켜주고 2시간 뒤에 저의 출근 시간이라서 그냥 근처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서 마시면서 영상을 틀어봤어요. 오늘 영상을 튼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확인해보니까 드디어 구독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2,000명의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구독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시작한 지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재작년에 이제 구구와 함께 세계여행을 시작하면서 여행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캐나다에 와서 물론 그때 여행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뭐야 얘 어디 또 간 거야 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여행이 끝나고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 2회씩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월요일날은 저의 여행 영상, 그러니까 세계여행 영상이 올라오고 금요일날에는 캐나다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는 식으로 지금 스케줄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가끔 이제 그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브이로그가 2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2,000명이 되나 싶었는데 12월 초에 이렇게 2,000명 구독자가 찍히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캐나다 사스카툰에서 정착하는 브이로그들을 올리면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만든 보람도 느껴지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가끔가다 카페나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때마다 좀 민망하고 또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좀 약간 고장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좀 더 편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 감사드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영상을 튼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사스카툰에 온 지 지금 6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시간 참 빠르죠? 제가 6월 10일 날 사스카툰에 입국을 해서 6개월 차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 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비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한 3개월 차 때 할까, 뭐 4개월 차 때 할까, 5개월 차 때 할까 하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얼마 썼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정리한 내역을 좀 보니까 진짜 많이 썼구나. 캐나다 와서 돈 많이 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여행 끝나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영끌해서 여기 왔는데 저도 그렇고 구구도 그렇고 일찍 일자리를 안 잡았으면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본격적으로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참고할 게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그 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재생 목록으로 띄워드릴게요. 요거 참고하시면 그동안 저희가 정착하는데 어떤 과정들을 겪었고 또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도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혼자 온 게 아니라 와이프와 함께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1인 비용이 아니라 2인 비용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용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눠봤어요. 캐나다에 오기 전과 오고 난 뒤로 좀 나눠봤는데 제가 노션으로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기간 안에 뭘 했고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링크는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이걸 함께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자면 제가 한국에서 발생한 돈과 한국을 떠나서 여기 캐나다에서 든 비용으로 좀 나눠봤거든요. 한국에서 발생한 지출을 보면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를 왔기 때문에 크게 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 그리고 비행기 티켓 비용, 그리고 임시숙소 예약비, 그리고 보험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캐나다에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 비자 신청을 할 때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저는 부산 백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비용은 22만 9천 원을 냈습니다. 아마 현재 시점에서는 비용이 좀 더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사 비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오기 전에 저희는 세종에 있었는데 근처에 이제 서울로 원래 병원을 가려 했으나 이게 빨리 예약을 안 하면 예약 그 칸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여유롭게 병원들을 검색해놓고 미리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검 받고 난 뒤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357불을 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대략 35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캐나다에 오기 전에 ETA라는 이제 비자를 또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7불 냈습니다.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워홀 비자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년짜리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여행자 보험들이 최대 1년까지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보다 보니까 마이뱅크랑 뭐 다른 데랑 합쳐서 보험 상품을 내놓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마이뱅크 여행자 보험이라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 통해서 2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커버 범위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금액이 또 상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리서치를 좀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57만원 나왔습니다. 2년짜리 하는데요. 아마 최소한의 보험으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또 입국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임시 숙소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네, 와 진짜 이 작은 도시에 비하면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숙소 비용이 얼마나 비싼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국 전에 일을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근데 그 멀지 않은 곳이 이제 다운타운, 미드타운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곳을 이제 위주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했던 게 뭐냐면 캐나다에 들어오면 장기 숙소를 렌트해서 지낼 텐데 그 장기 렌트를 들어갈 때 보통 계약일이 매달 1일 기준으로 이제 입주 날짜를 잡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10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6월 말까지 7월 1일 날까지는 최대한 숙소를 잡아서 이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21박 20일 정도를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했는데 2인 기준으로 콘도 렌탈하는데 210만 원 썼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한 달 정도 장기 그냥 숙소를 렌트했을 때 보통 1인, 그러니까 원베드룸으로 하면 1200에서 1500불이거든요. 뭐 투베드룸 하면은 1500에서 2000불 왔다 갔다 할 텐데 한 달 풀도 아니고 20박 지냈는데 210만원, 요거 지출 좀 셌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선택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스카툰에 올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사스카툰은 사실 차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자마자 임시 숙소에 있는 동안 차를 구해서, 도시가 작기 때문에 차를 타면 어디든 30분 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숙소 괜찮은 곳, 저렴한 곳이 시외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예산에 맞는 집을 좀 더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갖고 구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든 비용은 항공권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워홀 비자가 2년짜리고 2년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도로 항공권을 끊었는데 편도 129만 원이 들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봤을 때 한국에서 쓴 비용만 보면 인당 397만 377원이 됩니다. 거의 한 400만 원 썼네요. 네, 인당. 그러니까 둘이서 준비했으면 지금 800만 원이 든 거예요, 거의. 그래서 출국하기도 전에 거의 한 10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네, 워홀로 캐나다에 오시려면 최소한 한국을 뜨기 전에 5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네, 인당 500만 원은 있어야 좀 여유롭게 내가 오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살 것들도 사고 뭐 이런 필요한 것들도 준비를 하고, 안 그랬으면 굉장히 빠듯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캐나다 오기 전의 비용이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와서 여기 사스카툰에 입국한 이후에 월별로 얼마 썼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얼마 들었을까요? 일단 좀 간편하게 1000원 단위로는 그냥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스카툰에 도착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6월은 한 달이 안 되죠? 한 20일 정도 되는데 총 585만 6천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예약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210만 원.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면 375만 6천 원을 썼네요. 숙박비 제외하고니까 숙박비 제외하고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지? 375만 6천 원. 너무 많이 썼네요.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7월에는 396만 4천 원을 썼고요. 8월에는 1219만 원을 썼고요. 9월에는 339만 5천 원, 10월에는 220만 2천 원, 11월에는 283만 7천 원을 썼습니다. 12월은 이제 시작이라서 여기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5개월치를 보자면 캐나다 와서 쓴 지출이 총 2,834만 4천 원입니다. 2인 비용이에요. 2인 비용. 약 2,850만 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8월 달에 2천만 원이 넘어간 요 달은 저희가 이제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좀 큰 거고요. 나머지는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합니다. 2인으로 봤을 때는 2,850만 원인데 1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따지자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네, 6개월 정도 생활하는데 그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비 성향과 뭐 렌트비 등 지출 내역은 좀 사바사겠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만한 그런 고정 지출 부분과 초기 정착에 필요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이제 캐나다를 오게 되면 뭐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유심칩 개통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벨사에서 e심을 구매해가지고 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거든요. 근데 매달 통신비로 60불을 내요. 그건 좀 더 낮은 요금제를 쓰는데 3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달 30불 정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통신비를 둘로 치면 한 100불 정도, 100불 안 되게 내고 있고, 그리고 면허증 같은 경우도 SGI라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제 면허증을 여기 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교환할 때 드는 비용이 40불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하는데도 제 차량 구매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에만 10,000불 좀 넘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구매 후에 또 이제 보험을 내야겠죠. 매달 나가는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120불씩 나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가 있더라도 운전자 보험을 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지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제 차를 운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 자체에 보험이 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도 보험 적용이 다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튼 120불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보험사로부터 무사고 증명서 뭐 이런 서류들을 제출했더니 한 6%인가 할인을 해준 금액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기본적인 차량보험뿐만 아니라 제가 CAA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차량보험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차량에 방전 나거나 아니면 뭐 도로 위에서 퍼지거나 뭐 했을 때 연간 3회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 및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그 회원비를 내야 되는데 범위에 따라서 뭐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일 낮은 단계인 걸로 했고 105불 냈습니다. 1년 동안. 뭐 여름에는 사실 크게 문제 안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다가 언제 배터리가 나갈지 모르고 또 뭐 중간에 차가 뭐 미끄러져가지고 퍼져서 견인이 필요할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몇백 불 깨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105불 정도로 1년 동안 3번 그런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저는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는 차량 스바루 포레스터 같은 경우는 4륜구동 SUV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으로 평시에도 좀 이제 연비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매달 한 80에서 12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매달 기름값이. 근데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에 지금 한 달 정도 영하권에서 운행을 해봤는데 기름 떨어지는 게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름값은 아마 120불에서 200불 사이로 그냥 확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음에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일상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사실 불평할 수가 없네요. 나름 가성비 있게 차를 샀고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룸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베드룸을 이제 렌트를 해서 지내고 있거든요. 렌트를 할 때 그 랜드로드가 세입자 보험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테넌트 인슈런스라고 쳐가지고 리스트가 쫙 뜨는데 각자 견적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집 연식이 어떻고 집 사이즈가 어떻고 자재 뭐 종류가 어떻고 뭐 등등 조건들이 막 많아요. 뭐 내가 아는 최대한의 선에서 그냥 입력을 쫙쫙쫙 해가지고 견적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비교를 해보고 아폴로라는 회사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보험 가입을 했는데 240불 정도 냈습니다. 이런 보험비, 매달 나가는 보험비와 뭐 통신비, 뭐 교통비 이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사바사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혼자 오신 분들은 투룸까지는 구하실 일 없을 것 같고 뭐 둘이 오셨다 하더라도 커플이신 분들은 그냥 원룸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리한 내역을 봤을 때 한 달 동안 둘이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쓰는데 내년도에 저희의 지출 목표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300만 원까지는 너무 빡세고 그래도 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렌트비, 보험비, 기름값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지를 하지만 최대한 줄여서 쪼여서 좀 추후에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활비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막 외식을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영상에 올리는 거는 그래도 가끔 나가는 그 외식의 장면들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 많이 놀러 다니니까 당연히 그만큼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저희 안 놀아요. 거의 뭐 집 일 그리고 운동, 저는 운동 껴서 집 일 운동 이 정도가 답니다. 근데도 이만큼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여기 캐나다의 물가, 그리고 사스카툰이라고 해서 소도시라 해가지고 물가가 전혀 저렴한 편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스카툰뿐만 아니라 캐나다 어딜 갔어도 밴쿠버, 토론토는 사실 여기에 2배 이상은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렌트비부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스카툰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대충 요 정도 비용이 들 거다라는 이제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만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적게 들었다 이런 판단은 와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출근할 시간이 됐네요. 여튼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겨울 따뜻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차오!